아이고. 아니, 살이 빠진 것 같으네?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상의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22대 총선 최대 격전지 개항 안녕하세요. 의뢰에 나왔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님,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어려운 곳이지만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정상화시키고 또 그동안 일을 안 해도 당만 보고 찍던 우리 국민들께 좋은 어떤 정치적인 경험을 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우리가 잠깐 걸었는데 네. 여기가 우리 저 80년대 어디 시골 도시 같은 느낌을. 여기가- 여기 인천 맞아요? 잃어버린 25년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뭐 집들, 거리들 대부분 다 25년 전 모습에서 뭐랄까요? 그냥 정지 화면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진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너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서 할 일이 많은 게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제가 여기 개항을에 나오면서 개항을 주민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뭐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딱 그 우리 저 국토부 장관하고 바로 여기 왔으니까 딱 뭐 알맞은 데 오셨네. 뭐 그럴 줄 알고 온 건 아닌데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더 지지해주고 일을 못하면 심판하고 이게 사실 민주주의고 그게 또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그 정치 참여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기능을 안 했던 거죠. 당만 네. 보고 무조건 찍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당대표 이재명, 네. 그 전에 당대표 송영길, 네. 이게 거의 뭐 지금 25년,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 20년,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잠깐 둘러본 개항을은 정말 80년대 어느 시골의 그 골목처럼 완전히 후퇴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욕은 하다가 막상 또 찍으면 또 그냥 찍어주니까 아, 그래요? 서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제일 깨끗하다는 그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 좀 나눌게요. 이 잠깐 걸으면서도 제가 이 개항을이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막상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지역 민심. 개항을은 발전 가능성이 어디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5년이라고 해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네. 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겠다. 이런 민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대신 그동안 하도 정치권에 속아왔기 때문에 네. 과연 원희룡은 다를 것이냐.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의 경험을 걸고,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진짜로 하는 사람이다. 네. 그동안 제가 살아오고 제가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해왔던 과정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는 네. 그래도 믿음이 간다. 한번 믿어보자. 네. 이런 것들이 번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기대와 지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 가장 마지막에 봤을 때 차에서 내리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살이 얼마나 빠졌길래, 뭐 어떻게 다니시길래 이래요? 새벽부터 예. 밤늦게까지 정말 한 분 한 분 예.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다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열과 성을 쏟는 만큼 네. 뭐 제 몸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네요. 아하, 예. 저들은 살 빼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출마를 한번 할까? 아이 뭐 적극 추천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곳을 아니, 상대가 뭐 그럴 만한 상대가 있어야지. 이재명이는 우리 후보께서 맡고 계시니까. 아이 뭐 치울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이 가장 그 어려운 선거구, 그리고 정말 대선을 방불케 하는 선거구에서 지역선거 하면서 또 동시에 중앙선대위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와 네.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치는 게 네. 선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당 지도부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네. 함께 이 당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저의 경험과 네. 생각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네. 제가 합류를 한 거지. 사실 제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지원 유세에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예.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재명을 붙들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알겠습니다. 이 대선 같은 총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여론조사가 워낙 관심 지역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는 조만간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막상 현장을 누빌 때에 우리 후보가 느끼시는 그 민심의 변화 같은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해봤자 안 될 거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기대와 좀 소극적인 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이 약했어요. 아하. 근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네. 좀 소극적인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변하고 또 적극적인 분들은 더 전파하는 나서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고 이게 막상 투표함을 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겨나가면서 아하. 이게 계속 더 커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전화 돌려가지고 샘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크게 벌어지지만 않으면 막상 투표를 하면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밀고 가는 쪽이 이깁니다. 그렇죠. 예, 예. 벌써 꽤 됐네요. 제주도지사 탄핵 후에 예. 있었던 선거. 네. 그때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 두 번째 도전했을 때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출발 지점에서 한 25% 가까이 뒤쳐져 있었어요. 예. 그거를 한 달 반 만에 역전시키더라고. 예. 그때 저 테러까지 당해가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예. 우선 진심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권자들이 네. 결국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이 보니까 맨날 누리기만 하고 선거 때만 반짝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는 같은 눈높이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이고 열심이고 이걸 호소하고 선거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지하는 분들은 필성 이러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밥맛 없다 꺼져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이 냉탕 온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뚝심과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네. 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심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내고 투표함 뚜껑을 열 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믿고 뚝심을 발휘하자. 아, 저는 저의 진심과 뚝심을 시험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기는 것 그게 결국은 승부를 뒤집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심, 뚝심, 스스로 이기는 거. 열심. 우리 원희룡 후보가 이제 많이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어릴 때 발가락을 절달당할 정도의 이 사고를 당했어요. 리어카에 끼어가지고, 네, 예. 시골에, 서귀포 예. 시골에 살 때. 그래서 병원이 따로 없는 데잖아요. 급하게 막 끄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장애가 됐어요. 예, 예. 그 바람에 이제 군대도 못 갔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꾸 군대 안 갔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느 날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이 군대를 안 갔다는 것을 이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 이 원희룡 후보 무모하지. 마라톤을 시작했잖아. 그래가지고는 서브3 됐어요? 못했습니다. 서브4. 서브4. 3시간대로 끊는 게 42.195를 3시간대 완파하고 들어오는 게 서브3인데 서브3 목표로 했는데 4시간대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뚝심과 이 배짱, 맷집 이런 거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원희룡을 당할 사람이 없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이천수 제가 논평했습니다. 새로운 후원회장 모델이 생겨났다. 그렇잖아요. 저로서는 예. 사실 기대 이상인데 너무 감사하죠. 아마 우리 이천수 선수가 다른 것도 있지만 월드컵 스타라는 것도 있지만 개항에 예. 곧 초등학교부터 워낙 토박이고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그 온 가족의 인생사 라이프 스토리가 이 지역에 묻혀 있는 그런 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의 연고나 뿌리가 약한 것에 대해서 저의 뿌리가 되어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완적이죠. 예. 그리고 예. 인간적인 신뢰도 의형제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저희가 홍수환 챔피언하고 대담을 했는데 네. 이천수 선수 얘기를 물어봤어요. 후배 체육인이니까. 예. 그랬더니 첫 마디가 권투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날 폭행당하고 아침에 뒤에는 협박당하고 가족 협박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참 안 되셨을 것 같아. 뭐 한 대 맞았다고 때리는 건 말이 안 되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언어 폭행. 네. 그리고 자 싸늘한 어떤 이런 이 시선의 폭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그 가슴을 좀 싸늘하게 합니까? 그런 언어 폭력, 시선 폭력을 행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아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속에 그런 게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역시 스포츠맨이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려운 그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떳떳하게 이 견디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걸 보면서 그래요? 야,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이지만 어떤 때는 형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글쎄 바로 다음날 뭐 털털 털고 예. 같이 유세 지원 활동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투지를 더 불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몇 번 더 욕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천수 후원회장한테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이번에 당선이 되면 4선 의원인데 사실은 뭐 원희룡 후보한테는 선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버린 선수는 저는 예. 잊어버리겠습니다. 예. 초선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대권주자로 원희룡을 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선거를 가장 먼저 자진해서 나섰다. 대단한 용기와 배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들 봅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원희룡 후보를 오래 잡아둘 수도 없고 그래서 각오 한 말씀 듣는 걸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자기의 방탄 그리고 자기의 사조직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지금 정상적인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온몸으로 제가 치워주는 게 대한민국의 위험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사명으로 저는 모든 걸 던질 거고요. 또 그런 것과 동시에 제가 계양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상은 계양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정치인과 함께하면 지역 발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의 효용감이랄까요? 정치가 쓸모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도 해주고 계시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졸리다가도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응원해 주시고요. 네, 막연한 응원 말고 계양을에 유권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더 설득해 주시고 지지자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희룡 후보는 이제 후보로서 상대 후보니까 더 심한 말씀은 못 하시고 그냥 돌멩이 치운다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를 누구나 다 사실 싫어하잖아요. 예. 그거를 내가 치우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 계양을 지역의 지인 찾기를 마지막에 여러분께 호소하셨어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천 계양구 을입니다. 동네 이름은 계산 2동, 4동 그리고 계양 1, 2, 3동 작전서운동. 예, 작전서운동은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바꾸치기 한 지역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산으로 치면 2동, 4동, 계양은 1, 2, 3동, 그다음 작전서운동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에 지인들이 한두 분씩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메모나 또는 전화번호에 왜 보통 수백 개, 수천 개씩 이름 다 입력돼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 내셔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시는 지인들한테 전화 통화하시고 그리고 우리 원희룡 후보 캠프로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이니까
꼭 지인 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 계양을 지역구입니다. 계양을 지역구에서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만 제가 오늘 원희룡 후보와 잠깐 대담하면서 저하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한두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우리 원희룡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는 원희룡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은 재작년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때 보궐선거가 같이 있어서 이재명이가 그때 배지를 달았는데, 그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썼던 사무실, 이 사무실을 이번에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 사무실을 쓰겠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유동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유동규는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접기로 했다. 이재명 심판을 위해서는 보수 결집이 중요한 만큼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길 바란다. 아마 오늘 중에 후보 사퇴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분들께 염려를 끼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음에도 계양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이재명 재판의 증인으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나가고 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 본분이고 제 잘못을 씻는 길이라 재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전광훈 목사에게 감사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사무실을 옮기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가 지한테 유리한 지역을 계양을로 편입시키고 지한테 불리한 지역을 계양갑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른바 계리 명더링 하는 바람에 원희룡이 사무실 얻어서 시작했던 곳이 졸지에 계양을에서 계양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양을로 다시 사무실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2년 전에 이재명이가 보궐선거에 나가서 배지 달던 그 사무실을 다시 이번에는 원희룡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 2년 전에 이재명이가 그 전봇대 가로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아주 포악한 짓을 했어요. 저 왼쪽에 나오는 저 건데요.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게 나무입니다. 전봇대가 아니고. 나무인데 저 나무는 당연히 이파리가 무성하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때가 5월, 6월 아닙니까? 6월이죠. 그러니까 무성하게 이파리가 달려 있어서 저 이재명이 내건 프래카드를 가렸던 모양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나무였을 거예요. 저 꼴 보기 싫은 저 이재명이 얼굴을 가려준다고. 그 이재명이가 그 가로수를 다 통째로 다 쳐버렸어요. 나무를 차마 뽑지는 못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봇대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포악하다. 이렇게 나무한테까지 이런 이 막된 짓을 하는 자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이 사무실을 쓰면서 저 나무가 잎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저 잎은 진짜 잎이 아니고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나무를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저 이재명이가 이재명은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번에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이게 진짜를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예. 착시 디자인을 통해서 이재명의 이 흉포함, 무도함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실이 명소가 되겠어요. 다들 가서 한번 둘러보지 않겠습니까?